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석기, 김재현을 국회에서 추방하기 위한 서명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조차도 이거를 갖다 건드리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절대로 새누리당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하자. 서명운동 갖고 가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아마 다 꼼짝없이 다 서명할 겁니다. 만약 서명 못하면은 지역구에서 낙선운동 시작하자고요. 이걸 갖다가 새누리당뿐만 아닙니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전부 서명을 요구하고 안 되면 지역구에서 낙선운동을 시작합시다. 예. 이 사람은 이석기, 김재현 추방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이다. 그리고 저걸 아니면 우리 국민의 80%는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박근혜 정부에게 저들이 법을 추호라도 위반하면 단호하게 처벌하라. 그렇게 하면은 저는 틀림없이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집권 2년 기간 동안에 종북 좌파의 대못을 뺐자. 그러고 나면 저는 민주통합당은 그때야 비로소 깨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북 좌파를 비호했다가는 이제 정말로 안 되겠구나. 집권이 불가능하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있는 소위 대한민국 세력들이 그 안에도 있거든요. 그 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결국은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우리와 상관없는 입장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통합당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북한이 계속 도발합니다. 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터졌느냐? 북한이 생각할 때 자기네가 그렇게 도발을 하면은 이 민주통합당과 국내의 좌파들이 북한을 비판하지 않고 이명박을 막 공격해서 이명박이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이라고 막 공격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좌파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 그 치밀한 계획으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터진 겁니다. 요번에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막아냈습니다. 예. 그런데 대한민국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부 대한민국 세력이 되면은 그때야 우리 안보가 튼튼해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박근혜 정부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시민사회, 우파 시민사회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파 시민사회를 박근혜 정부의 파트너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파 시민사회가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약화됐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 과거에는 노무현 정부가 시민사회에 돈을 많이 뿌렸거든요. 좌파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파도 찔끔찔끔 줬다고요. 그나마 그래서 거기에는 좀 수입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오니까 아주 한결같이 말라버려서 말이죠. 허덕허덕. 지금 우파 시민단체 중에서 말이죠. 실무자가 2~3명 이상 되는 데가 없습니다. 보급을 못 줍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근혜 정부는 우파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삼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우파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정부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 좌파들은 필요 없다.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한다. 우리가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잘못할 때는 가차없이 비판도 하고 이 비판적 지지자가 돼가지고 정부와 우파 시민사회가 국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어르신이고 대부분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70대이신 것 같은데 우리는 70대가 뭘 하냐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2000년도에 미국의
그 NGO 글로벌 포럼을 갔었습니다. 전 세계 시민운동 지도자들이 3,000명이 모이는 대회에 갔었습니다. 그 대회에 제가 갔을 때는 제가 나이가 50대 중반이었나 그런데요. 50대 중반인데 시민단체 후배들이 이제 서경석 목사님은 이제 뒷방으로 가라고 이제 늙었으니까 자기네가 하겠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NGO 포럼에 갔더니요 3분의 2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쇼크를 먹었는지. 이게 말이죠, 선진국형 시민운동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은퇴한 사람들의 시민운동입니다. 이 은퇴한 분들이 자기네들이 네트워크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애국심도 있고 전문적 무슨 지식, 통찰력, 경험 이런 거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 대기업에서 사장을 하다가 은퇴하고 공무원으로 있다가 은퇴하고 교수로 있다 은퇴하고 이렇게 전문직에서 다 은퇴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시민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시민운동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분야의 전문성이 있으니 내가 이런 단체에 뭐 예를 들면은 납세자 운동, 세금 바로 쓰기 운동, 경제정의 운동, 부정부패 추방 운동, 환경 운동, 뭐 법조비리 추방 운동, 뭐 무슨 운동이든 좋으니까 나는 이런 운동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최인식 선생님한테 좀 와서 좀 이렇게 메모를 전해주시고 그래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들이 각 분야별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좌파 없이도 정부를 견제하는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도록 하십시다. 이것을 제